엄마와 태연 씨도 그렇고 뭐 조세핀 교수님도 그렇겠지만 부모와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더 부럽고 어떻게 하면 저런 관계로 영원히 살 수 있을까 더 궁금한 것 같아요. 자식은 이제 그렇게 또 키우고 싶으신 그럼요, 거죠? 그럼요. 그런 관계를 또 원하시는 당연하죠. 거고. 네, 예, 저도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견자 어머님의 네.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참 참 잘했구나. 잘했구나 생각되는 순간이 언제였는지 모여서 대화하고 칭찬과 격려했을 때 네, 이야기 들어볼까요? 이 댁도 예. 모여서 대화를 하셨구나. 네, 저희가 이제 생활적으로는 풍족하게 해줄 수가 없었지만은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존중해주고, 네. 아이들의 말에 귀를 많이 기울여주고요, 또 이제 같이 모여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방이 4평밖에 안 되니까 다른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밥상을 하나 놔두고, 앉으면은 제가 먼저 책을 가지고 오면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책을 가지고 와요. 떠들지 않고. 그러니까 부모의 본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빠가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항상 책하고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모습도 많이 보고 이제 저도 이제 그 책을 많이 가까이 하고 또 이제 책을 저는 읽어라 하면 애들은 반대 심리잖아요. 안 읽는 것 같아서 좋은 책들이 있으면 아무 곳에나 이렇게 놔둬요. 애들이 손이 갈 수 있는 예. 곳에. 그래서 심심하면 그 책 이렇게 집어서 볼 수 있을 하게. 정도로요. 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다른 거는 내가 물질적으로는 풍성하게 못 해주지만 사람이 말로 또 격려를 해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40점을 맞아왔을 때도 사실은 본인이 더 속상했겠죠. 근데 저는 자존감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자존감. 맞아요. 네. 이게 저희 아이에게 아우. 와 정말 다음번에는 하나 더 맞으면 50점 되겠다고. 우리 올라가는 일만 남았어. 네. 걱정하지 마. 네. 내려가진 않을 거야. 저는 반대로 우리 아기가 책을 좋아하니까 요즘에 제가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네. 좀 있으면요 구연동화도 해요. 서로 좋은 네.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참 잘못됐구나 후회되는 순간 볼까요? 풍족하게 키우지 못한 거. 뭐 이거는 뭐 네. 부모 대우. 요 얘기를 더 듣고 싶네요. 부모 네, 대우 받는 근데 것. 사실 저희가 아이들을 거의 방목해서 키우다시피 했고요. 부모로서 밥도 제대로 못 해줬는데 지금 와서 저희 새 아이들이 저희한테 하는 거 보면요. 너무 정말 부모 공경을 잘해줘서 네. 어떨 때는 정말 눈물이 나요. 그리고 네. 내가 이거 받을 자격이 있나. 그래서 이렇게 아주 너무 겸손하게 감사해요. 네.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 댁에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 애틋하고 사랑하고 아직 그게 충만한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데 아마 자식분도 네. 자제분들도 아마 같은 마음으로 그럼요. 지금 서로 네. 이렇게 애틋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조세핀 교수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닮고 싶은 우리 엄마. 외부적인 스트레스나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모든 상황에서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셨던 거 그리고 늘 격려해주시고 실수했을 때도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너무 완벽하면 재미없어. 그렇게 옆에서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늘 저를 신뢰해 주셔서 오늘날의 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종종 물어보죠. 너는 커서 무엇을 할래? 어떤 사람이 될래? 저는 지금도 엄마 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엄마 반만 좀 본받았으면 참 좋겠다. 야, 지금 들으셨죠? 예. 아니,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따님께서는 엄마 닮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반만 닮아도 좋다잖아요. 예. 한 말씀 그럼 따님한테 또 해주실까요? Thank you, I love you, I'm proud of you. 영어 좀 써도 되죠? 잘하셨어요. 있으니까. 제가 번역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맙다, 사랑한다, 네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알아듣는 네. 따라 다행이네요. 네. 지금까지 이 새 아름다운 댁에 이 자식이 커온 이야기를 계속 옆에서 끄덕끄덕 하시면서 네. 듣고 계셨는데 저희가 이호선 교수님 오셨으니까 네. 잠시 미니 강의를 청할까 봐요. 자식 잘 키우는 방법 좀 그럴까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이 앞으로 박수로 나와주시죠. 청하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쌀은 신동진, 지하철은 2호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의 아름다운 고백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자녀들의 고백이 있기까지는 이렇게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그 앞선 이야기들이 역사처럼 존재하고 신화처럼 존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우리가 그래서 그런가 이 세상에 자식들이 많다고 합니다만 크게 네 종류의 자식이 있다 이야기하잖아요. 최고의 자식은 공부까지 잘하는 자식, 두 번째 자식은 좀 공부는 좀 못해도 지 엄마 말은 잘 듣는 자식, 그죠? 또 세 번째 자식은 공부 못하고 지 엄마 말 안 들어도 그래도 지 뭐만 하는 건강한 새끼. 최악의 자식은 이제 지혜비 닮은 놈이라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자식들만 이런 자식이 있는가 보면 부모들도 굉장히 여러 부모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오늘은 부모들이 하는 사랑스러운 착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거예요. 이 부모들이 하는 착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유행했던 유머들 중에 보면 처음에 애가 태어났을 때는 아인슈타인 우유 먹이다가 나중에는 이제 흘러 시간이 지나면 매일 우유 먹이다가 나중에 너는 우유 먹을 필요 없다고 우유를 끊어버리는 이런 상황도 생겼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아이들에 대한 기대는 사실 우리가 농담 삼아 뭐 우유를 끊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기대가 끊어지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자녀들에 대한 기대는 아마 끊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기대가 끊어지지 않는 데에는 시작점이 있어서 가능한데 사실 대부분의 부모들은 다 자식에 대해서 착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린 이걸 사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어른들 만나보고 부모들 만나보면 크게 우리 부모들이 하는 착각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지능 착각. 두 번째는 성품 착각.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인 지능 착각이 뭐냐? 우리 애는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냥 머리가 별론 거예요.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최선을 다하는데 부모님들은 생각하시죠. 오히려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애는 머리는 그냥 평범한데 공부를 사실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능 착각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착각 때문에 생겨나는 두 가지 상황이 생겨요. 하나는 뭐냐면 순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역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역기능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그쳐야 되겠죠. 네. 이 아까운 머리를 인류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미래를 위해 써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애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잡습니다. 네. 아주 쥐잡듯이 잡죠. 그럼 애는 뭐 하느냐?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니까 앉아가지고 뭘 열심히 하지만 하는 척이라고 하는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결과가 썩 좋지 않으니 부모들은 더 닥달하게 되고 애들은 더 하는 척을 하고 결국은 여기서 튕겨나가는 결과가 생겨나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보통 그렇게 억압하면 안 돼. 우리 애는 좀 머리가 별로니까 그러면 닥달하지 말아야 될까? 어느 정도 닥달도 필요하고 진짜 중요한 건 부모들의 이 착각, 지능 착각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되게 인간은 다 착각해요. 결혼도 착각해서 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머, 이 남자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이 여자가 그런 여자인지 몰랐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이들에 대한 착각은 대부분이 순기능을 합니다. 어떤 기능을 하냐? 이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들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애가 정말 머리가 좋아. 우리 애가 정말 타고난 어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많이 믿고 계신데 이런 믿음이 지금 어릴 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이 들어서도 아이들은 늙어도 그냥 자식이더라고요. 나이가 먹어도 자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나이가 보시기엔 28 같지만 그죠? 50이 넘었는데요. 그래도 저는 매일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는데 제가 전화 드릴 때마다 저희 부모님이 그래. 호선이 같은 애 없다. 난 너 같은 자식이 있어서 너무 좋다. 너 같은 자식이 있어서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생활비를 조금 더 많이 보내드리면 더 큰 소리로 말씀하시긴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뿌듯한 거예요. 자식이 늙어도 부모한테 칭찬받고 싶구나. 맞아요. 자식이 나이가 들어도 부모가 해주는 말이 너무 힘이 되는구나.
우리 호선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것 같아. 이런 얘기 또 저희 부모님이 해주시거든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실제 그렇지도 않고요. 너무 빨리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건 매너가 아닙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늙어가는 부모가 나이 들어가는 나에게 해주는 그 칭찬이 이 세상을 앞으로 걸어가게 하는 그 발자국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더라는 거죠. 아, 부모들의 지능 착각은 나이 들어서도 진행됐으면 좋겠다. 지금 아이들이 지금 10대세요? 아니면 20대? 30대? 더 나이 들어서 40대? 나이들이 오히려 50대, 60대를 향해 가는 자녀들을 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자녀들이 전화하거든 얘기해 주세요. 난 너처럼 똑똑한 애 본 적 없다. 너만큼 열심히 하는 애 본 적 없다. 난 내가 볼 때 넌 늘 천재인 것 같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식들이 그럴 거예요. 아유, 엄마 이제는 치매신가 봐. 왜 그러세요? 아유, 아버지. 아유, 왜 이러세요 하죠? 돌아서 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다음 달 생활비 올라갑니다. 확실하고요. 그때 생기는 이 자식들이 그 가슴 뛰는 광경을 상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늙어도 그렇게 부모의 지능 착각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 부모들의 지능 착각의 순기능은 그 자식들이 아름답게 또 멋지게 자신 있게 자기의 삶을 걸어가게 만든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착각이고요. 두 번째 많이 하는 착각이 이제 성품에 대한 착각입니다.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요. 부모들은 또 그래요. 그렇죠? 알고 보면 우리 애가 주범이야.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다 우리 어르신들 표현대로 유유상종이라고 다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러면 내 자식도 그런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품 착각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애는 착해요. 우리 애는 착해요.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라고 믿어주는 그 믿음 하나로 사실은 차태현이 나오고요. 그렇게 신아람이 나오고요. 그렇게 조세핀 킴이 나온 겁니다. 이게 끊임없이 부모들이 지켜주는 일련의 신뢰의 울타리예요. 신뢰의 벽이고요. 우리 그 이지연 아나운서 아버님이 이 상자 벽자 이상벽 아나운서시잖아요. 예. 이 상벽이 서로 벽이란 뜻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그러나 서로 기댈 벽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어떤 벽이 필요한가? 신뢰의 벽이 필요한데 그건 어디서 오는가?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이 착각을 때로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신뢰라는 이름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분명한 건 우리가 만약에 이런 성품에 대한 착각을 역기능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 너무 믿었더니 애가 사실은 진짜 너무 어긋나게 된 거야. 사실 정말 착각했던 게 아닌데 너무 규제를 안 해가지고 너무 교훈을 하지 않아서 아이가 완전히 잘못된 길을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 이 성품 착각의 최종적인 순기능은 어디서 오는가? 맨 마지막 단계까지 가서라도 자식이 돌아오게 하는 기능이 바로 이 성품 착각이에요. 이 세상에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부모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형편없는 자식들 많죠. 그리고 다 큰 자식이 망나니 짓 하는데 그걸 막을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망나니인 자식도 최종적으로는 좋은 사람이 돼야죠. 망나니인 자식도 형편없는 자식도 마지막에는 괜찮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왜?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리고 좋은 시민으로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 해주시는 이 성품 착각은 남들이 볼 때는 아유 저 형편없는 자식을 저걸 자식이라고 하고 저 부모도 형편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붙잡아주고 돌아올 그 문을 열어놓는 그 부모 이건 성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돌아오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길이자 훌륭한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일단 해보자. 우리 지금 오후 1시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죠?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은 이미 끝났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이미 늙어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지금도 부모의 착각이 필요한데 그 착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내 자식이 최고로 잘났다는 그 칭찬의 이름을 우리는 지능 착각이라고 할 거고요. 내 자식이 세상 둘도 없이 착한 자식이야. 늘 믿을 만한 자식이야. 이게 바로 성품 착각이거든요. 이 착각을 자식들은 머리가 휘어지기 시작하는 지금 순간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손주들을 기르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이들에게 시작해 주시고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짝 부끄러울 수 있는데요. 일단 한번 시작해 보시죠. 뭐라고? 야, 네가 제일 똑똑해, 야. 야, 네가 우리 애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세상에서 네가 제일 착해, 야.
이런 얘기 아시죠? 아이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노후까지도 가장 빛나는 부모의 기억과 부모의 이름으로 그들의 일상이 마련되고 그들의 노후까지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만난 최고의 파트너 네. 이지연 씨. 최고. 오빠 최고. 이게 부모님의 그 예. 칭찬, 저는 이제 선친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생각이 많이 나고 또 듣고 싶어지네요. 맞아요. 네. 지금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함께하고 계신 시각이 1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효자효녀라고 하면은 자식 농사 잘 지었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네. 결국은 나중에 나 아플 때 옆에서 챙겨주는 자식이 제일 좋은 자식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부모님을 모실 책임이 주어질 때 선뜻 나서겠느냐 하고 이제 자녀들한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네. 어떻게 그랬더니 나왔어요? 네. 모셔야 한다가 23%, 반대가 41%. 그러니까 또 세대가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부담이 있다. 부모님을 예. 모시지 않겠다는 대답이 이제 더 많이 나온 네. 건데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부모님 역시 자녀와 같이 앞으로 사실 거냐 했더니 생각이 있는가? 70.3%가 같이 살지 않겠다고 하셨고요. 노후를 그러면 보내고 싶은 장소는 어디냐 했더니 90%가 우리 집, 본인의 집, 그리고 6.3%가 양로 요양시설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분 좀 궁금한데요. 앞으로 자녀분들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이제 성장을 하셨는데 같이 살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신가요? 물론 살고 싶은데 네. 현실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보탬이 될 때에 같이 살자고와 의견이 하나 되면 살고 네. 근데 저는 굳이 내 아내가 있는 이상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끼리 살고 싶지. 나에게는 좋은 짝이 있다. 네. 민지 어머니. 네. 뭐 예전에는 뭐 진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뭐 효자 효녀 소리 네. 듣고 뭐 자식 농사 잘 지었다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자식들한테 이제 짐이 안 되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는 지금 노후대책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짐 되기 싫어서 노후대책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어머님 어떠세요? 주gen자 어머님.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 자녀 정도는 좀 한 10분 거리 차로 가깝게? 네, 가깝게 한 자녀의 량하기 가정이 좋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연락망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근데 같이 사는 거는 그들의 생활도 굉장히 힘들 거고 우리 자체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나만 좀 가까이 한 있었으면 자녀라도 좋겠다. 부모 가까이 좀 있었으면 네. 좋겠다. 같이 사는 거는 네. 손자, 손녀가 또 생기셨잖아요. 그 손자랑 손녀. 네. 그 양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식하고는 또좀 다를 수도 끝까지 있을 것 좀 같아요. 이렇게 내가 양육에도 좀 도움을 주고 싶다라든가 요즘 또 그렇게 도움 주고 계신 부모님들도 많이 맞벌이, 계시니까 예, 자녀분들이 짧게 많으니까. 여쭙고 싶거든요. 지 애비 엄마가 다 하니까 네. 뭐 거의 믿고 맡기겠다. 깊이 신경 역시, 쓸 필요 네. 없고 네. 손자 손녀들한테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선물을 해주고 싶어요. 네. 제 가지고 있는 일부를 예. 네. 조용히. 어떤 경제적인 선물을? 선물을 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네. 우리가 없어도 네.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억할 수 있도록 피할용? 피할용. 홍보용으로 뭔가 강력한 선물을 해주고 네, 싶고 네. 자제분에게 맡기겠다. 네, 네. 저 어떠세요, 어머니는? 저는 손자 손녀가 생기면 생기면, 이제 자녀 그쵸? 아니 아직은 이제 네. 결혼 전이라서 그러니까요. 생기면 이제 자녀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 바쁘잖아요. 네. 좀 돌봐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따님을 키울 때랑 손자 손녀 할 때 내가 얘네들한테는 하지 말아야지 딱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얘네들한테 하지 말아야지. 네. 뭐가 아니면 있을까요? 얘네들한테 뭘 해줘야지 내가 우리 애한테 못한 거를 얘네들한테는 이렇게 해줘야지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실까요? 저 역시도 그냥 손자 손녀가 생기면 저의 모든 거를 그냥 다 주고 근데 아이들 키울 때는 제 자식 키울 때는 뭐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애들하고 이제 살아야 되니까 네, 뭐 그렇게까지는 못했지만 네. 손자 손녀는 이제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네. 그 질문 하나만 받아볼까요? 어떤 그럴까요? 게 있습니까? 저는 고2 손녀
중2 손자를 둔 70대 할머니인데요. 손녀가 사춘기를 너무 사춘기. 심하게 겪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이해 못하고 항상 간섭하고 큰 소리가 납니다. 제가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호선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네. 일단은 손녀하고 손자 더군다나 지금 고2 중2면 한가운데 사춘기 한가운데를 완전히 통과하고 네. 있거든요. 요새는 2병입니다. 2병. 네. 고2병, 중2병, 대2병까지.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 요 나이 때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의 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내 손으로 길러도. 그래서 이럴 때는 제일 먼저 아이들이 믿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하고 지금 시점은 말을 줄일 때예요. 오히려 개입하면 오히려 더 어긋나기 쉽기 때문에 말씀을 좀 줄이시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과 보다 소통을 좋을까를 이 아이들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의 코칭을 지속적으로 조금 받으셨으면 네. 좋겠어서 학교 상담사도 괜찮고요. 담임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할 만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 프로그램 오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자식 농사 잘 짓는 법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좀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노안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준비물이 하나 있습니다. 젓가락 들고 텔레비전 앞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체 뭐 하려고 저러나 싶으시죠? 네. 일단 준비하시고 저희랑 1시에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말씀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